자,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네? 네. 자, 답을 불러줬습니까? 안 불렀어요? 자, 1번에 4. 예, 2번에 1. 3번에 3. 4번에 3. 5번에 3. 6번에 2. 7번에 3, 8번에 5, 9번에 3, 10번에 4, 11번에 3, 12번에 4, 13번에 2, 14번에 3, 15번에 1, 16번에 1, 17번에 2, 18번에 2, 19번에 5, 20번에 2, 21번에 3, 22번에 5, 23번에 1, 24번에 2, 25번에 5, 26번에 5, 예, 27번에 2, 28번에 4, 29번에 1, 30번에 1, 31번에 4, 32번에 4, 33번에 1, 34번에 4, 35번에 5, 36번에 5, 37번에 5, 38번에 3, 39번에 3, 40번에 1, 자, 한번 볼게요. 예, 많이 맞추신 것들은 금방 바로 넘어갈게요. 예, 자, 평균은 54점 나왔습니다. 최고 점수는 95점 이렇게 나왔고요. 앞에 지적법들은 그냥 지적법만 하면 한 70점 나온 것 같아요. 이 뒤에 등기 쪽이 많이 틀렸네. 1번에 보시면 토지조사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외워야 되는 문제니까 1번은 국토부 장관이죠.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분, 면적, 경계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2번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분, 면적, 경계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결정할 수 있고, 이때 직권으로 3번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 지번, 지분, 면적, 경계좌표를 결정할 때는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이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시군구별로 수립해요? 맞죠? 예. 시군구별로 수립해요. 예. 누가 수립하는 거니까? 지적소관청이 수립하는 거니까. 예.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읍면동별, 뒤가 틀렸죠? 예.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읍면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작년 답이었고,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는 어디에다가 적어라. 토지이동 조사본. 1회 때 문제랑 같이 해서 보세요. 예. 지난번에는 옳은 국구로 그랬죠. 1회 때 문제는 그래서 똑같은 이제 지문과 조문 가지고 오늘은 이제 틀린 것으로 냈습니다. 다 잘하셨습니다. 자, 2번 지번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시군구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지번 부여지별로,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지역별로 부여하고,
다음에 2번 지적소관 1번이 답이고요. 2번 지적소관청은 지역구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의사 대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이 조문도 잘 나오는 조문이죠. 이게 지번 변경 조문이죠. 지번 변경. 지번 싹 고치는 거. 지번 변경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기출문 지적소관 시도의사가 이래 틀렸잖아요. 기출문제가 지적소관청이 지번 변경해요. 언제? 필요하다고 인정 안 하는데 그 누구 마음이? 소관청은 마음. 그래서 소유자 신청할 수 없다. 예, 직권하고 그 다음에 승인 없고 해라. 승인은 지적법 승인하면 다 시도의사 승인이죠. 국토부 장관 승인에서 틀렸고 시도의사의 승인을 받아 전부 또는 일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3번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줄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이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의라고 읽는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는 지번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고 지번은 왼쪽 위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답 1번. 자, 3번. 지목 구분으로 옳은 것 고르를 했어요. 1번에 자연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그러면 국어. 물이 고이거나 상시에 물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하면 유지. 예, 유지. 그 다음에 물을 상시로 직접 이용하여 왕고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그러면 그건 답. 뒤에 재배가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재배가 자생 그러면 맞죠. 예, 연왕고래 자생 그러면 유지가 맞죠. 3번 저유소 원유 저장소 그러면 주유소용지. 예, 저유소 원유 저장소도 주유소용지. 그 다음에 4번 자동차 판매 목적 설정 물류장 하면 뭐죠? 잡정지. 야외 전시장 잡정지.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이런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은 잡정지로 하죠. 주차장이 아니라 잡정지. 천을지원 방식으로 하지 않냐고 동력으로 바닷물 끓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염전을 한다. 천을지원 방식이어야 되죠. 예, 그래서 아니하고 거기가 틀렸네. 그다음에 경계 문제로 가야죠. 경계. 자, 1번 토지의 지상 경계는 또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시 등으로 구분한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것은 지상 경계라는 단어예요. 그냥 경계는 그럼 틀리다. 그냥 경계 그럼 뭐죠? 도면에 있는 선을 말하는 거고, 이건 지금 무슨 경계? 지상 경계는 뚝, 담장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거 누가 설치해요?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지적소관청이 설치할 수도 있다고. 땅에다 말뚝 박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적소관청이 설치했어요. 그럼 땅에 박은 그 말뚝을 뭐라 그래요? 지상경계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점을 지상경계점. 그 지상경계점을 지적소관청이 설치했다. 그럼 그 지상경계점을 관리하는 장부를 만든다. 그 이름이 지상경계점 등록부. 지상경계점 등록부. 그럼 거기다가 뭘 등록해요? 그 지상경계점 등록부에다가 뭘 써도 7개. 소재, 지번, 좌표,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지목, 공부사항 지목하고 실제 이용 지목,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하고 위치. 제가 1회 때 하면서 다음 회에 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5번 문제인데 오늘 지적부에서 제일 많이 틀린 문제 이게 26% 맞히셨네. 아직 안 외우셨구나. 이제 외우셔야 이제. 예, 아까 7개 뭐라고요? 소재, 지번, 좌표, 위치 설명도, 사진 파일, 공부사항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이렇게 외워야 돼요. 지목. 예,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의 종류하고 위치. 시험에 잘 내는 거죠. 예, 한 4번 나왔어요. 예, 요게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도 여러 번 나왔고. 지상 경계점 등록부. 그래서 5번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은 틀린 것은 좌표 나오고, 좌표 있으면 좌표 나오고, 사진 파일 나오고, 경계 안 나오잖아요. 경계 안 나오고, 공부사항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나오고, 경계점의 위치 설명도. 그래서 3번이 틀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4번에 1번하고 다 연결된 개념이에요. 경계라는 말하고 지상 경계라는 말은 다른 말이라니까. 예. 그럼 5번에 있는 그 장부 이름이 뭐라고요? 지상 경계점 등록부지 경계 등록부가 아니라고. 경계라고 하는 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지도에 나오는 선이지, 선. 지도에 나오는 그 선을 뭐라고 하고, 경계 그러는 거. 이건 장부 이름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예요. 네. 그래서 답은 5번은 3번이었고, 다시 이제 4번으로 가시면, 그래서 경계에서 물어보는 거는, 경계에서 물어보는 파트는 세 파트라고 그랬잖아요. 경계, 지상 경계, 이거 지상 경계점 등록부하고, 경계 기준하고, 경계를 건물을 걸리게 정할 수 있느냐, 그 문제. 그래서 경계 기준하면 이제 5가지 경우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4번에 2번 보시면, 제방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바깥쪽 어깨, 바깥쪽 어깨부분. 무라고 접혀 있다 3번. 최대, 평균이 아니라 최대, 만조, 만수인 그러죠. 예. 그다음에 높낮이 차이가 없을 때는 구조물의 중하, 높낮이 차이가 있을 때는 하단부,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는 경사면 상단부. 예, 그거 잘 하셨고요. 그래서 5, 4번은 잘 하셨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4번 질문은 그 경계를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느냐? 원래 건물 걸리면 안 되는데 건물 걸리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4가지. 뭐 판결 얻었다. 도시개발 사업한다. 그 다음에 공공사업을 한다. 도시군관리 계획선에 따라 분할한다. 이렇게 4가지 경우에는 건물을 걸리게 할 수 있다. 예, 그럼 그 중에서 4번에 뭐가 나왔죠?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5번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주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이라는 말이 키워드예요. 분할을 할 때 측량해요. 분할할 때 땅에다가 말뚝 박아놓고 경계점 표지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예, 그런 말 뜻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경계는 다 정리하신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면적. 자, 면적은 우리가 토지 면적이라면 수평 면적을 말한다. 예, 지적구에 등록한 수평 면상 면적입니다. 자, 뭘로 계산하죠, 면적은? 도상 또는 좌표. 읽어볼게요. 자, 1번. 우리 공간정보 구축 관련에 대한 법률상의 등록 면적은 뭐라고요? 도상 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수평 면적입니다. 수평. 경사 면적, 입체 면적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위에서 본 모양이니까 수평 면적인데 그 면적은 어디서 계산한 거예요? 도상. 지도에 종이 위에서. 도상에서 구하거나 또는 좌표로 구하는 거죠. 그럼 도상에서 구하는 게 뭐죠? 이름이? 전자면적 측정기. 도상에서 구하는 게. 그 다음에 좌표로 면적 계산하는 게 말 그대로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딱 2개예요. 그래서 이번에 경위 측량 방법에 의해 세부 측량을 시행한 지역. 자, 그럼 이 지역은 어떤 지역? 좌표 지역이라는 뜻이잖아요. 좌표가 등록된 지역, 이렇게 시험에 내기도 하고, 좌표 등록 지역을 간접적으로 표현할 때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한 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위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한 지역은 무슨 뜻? 좌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읽으면 돼요. 좌표가 등록된 지역의 필지별 면적 측정 방법은 무엇을 한다? 좌표에 의한다. 그래요. 전자면적 측정이 아니라 좌표에 의한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기출된 거라서 잘 하셨습니다. 다음에 3번. 면적은 어디에 등록해요? 면장.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면장. 장으로 끝나는 데만 나온다고.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그다음에 면적은 제곱미터까지 등록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끝수 처리할 때 4번.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 미만일 때는 버리고 0.5를 초과할 때는 올리며 0.5일 때는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그 다음에 5번.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경계점 좌표 동그라미 쳐주시고 요 2군데 축척이 600분의 1 지역이거나 좌표가 등록된 지역에서의 면적은 어디까지 구해요? 0.1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그래서 2군데입니다. 가로 넣기로 낼 수 있다 그랬죠. 600분의 1 또는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은. 그러면 끝수 처리를 소수점 두째 자리부터 하는 거죠. 예, 그럼 거기서는 이제 똑같죠. 0.05를 초과하면 올리고 0.05 미만은 버리고 0.05인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0.1 미만이면 0.1 제곱미터를 하는 거죠. 예, 최소 면적이 0.1이니까. 예. 자, 다음 7번 문제는 자, 등록사항 맨날 나오는 문제. 자, 공유전명부에 등록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토지 이동 사유 어디 나오죠 이거?
토지 이동 사유. 뭐 언제 분할했느냐, 언제 지목변경했느냐, 언제 합병했냐. 이거 토지 이동 사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래서 그 니은번에 면적하고 묶였죠. 면장은 우리 외웠잖아요. 면적은 어디만 나온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럼 면적이 바뀌었다. 그런 게 뭐죠? 토지 이동이죠. 면적이 바뀌었다 그러면 뭐 면적이 늘어났다 그러면 합병됐다는 거고, 면적이 줄었다 그러면은 분할됐다는 거잖아요. 그래 이유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 이동 사유는 어디 나오는데 같이 나온다. 면적 나오는데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면장 외웠으니까 묶여서 토지 이동 사유도 어디만 나온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만 나온다. 같이 외우시라고. 면장 외우는 거. 자, 그다음에 공유지 영명부는 공유니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공유 지분 써야 되겠죠. 뒷번에 지분 쓰고, 그다음에 고유번호 쓰죠. 예, 고유번호 쓰고. 그래서 답은 디귿. 8번 지적도 임야도의 동사항이 아닌 것은, 자, 도장, 예, 도, 지적도, 임야도, 도로 끝나고 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거기만 나옵니다. 예, 지목은 목, 도장 이렇게. 도각선의 수치 나왔고, 색인도, 그 십자가 그림이 색인도였죠. 어디에 나오죠, 색인도가? 왼쪽 위에. 예. 그다음에 삼각점이 지적 기준점의 위치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토지 고유번호 안 나온다. 예. 고유번호는 대장 형식의 지적 공부에만 나온다. 그럼 고유번호 안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우리 면적 안 나왔고요. 건물의 위치 나와요? 건물 위치 나오죠. 건물의 번호는 안 나오죠. 그래서 그 고유번호, 건물 번호, 면적 이런 게 도면에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 게 도면에 안 나오는 거 하면 고유번호, 그다음에 건물 번호, 그다음에 면적, 아까 했던 면적은 어디만 나온다? 면장. 일단 9번은 우리 지적도의 법정 축척 몇 종류죠? 7종류.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이렇게. 네. 임야도는 2개죠? 3000, 6000. 그래서 9번은 지적도 축척으로 왔으니까 기억 500, 그다음에 니음 1000. 2000은 없죠? 예. 3000, 4000도 없어요. 예. 6000에서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됩니다. 자, 10번 문제 가시죠.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 관련된 정부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무조건 지적소관청, 무조건 지적소관청이 관리하고, 부동산 종합공부는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 구축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 전산지역공부 시스템 구축은 국토부 장관인데, 부동산 종합공부는 무조건 지적소관청에서 이번에 구축이라는 말에 나와도 지적소관청이고. 3번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공부 기록상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 발급받은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전산지역공부 열람 신청하고 똑같다. 부동산 종합공부나 전산지적공부 열람 등은 누구에게 신청하라?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장. 그럼 지적소관청을 풀었으면 특별자치시장, 세종시장 얘기하는 거잖아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 이렇게 풀어서 쓰기도 해요. 네. 한 단어로 지적소관청 하면 되고요. 시도의사 이런 말로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게 신청하면 되고요. 4번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확공부에 정확한 등록을 관리 위하여, 그럼 땡인 거죠. 국토부 장관 나오는 순간 땡이라고. 예. 부동산 종합 공부하면 무조건 지적소관청 관련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다. 5번 지적소관청은 등기법에 따른 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뭘 등록해요?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무슨 내용을 등록해요? 5개. 부동산 종합 공부는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이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 얘기 나와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 얘기도 나와.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에 있는 거.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나오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나와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뭐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 가격, 공동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 나오죠. 네,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거죠. 등기법에 따르는 권리에 관한 사항, 등기부에 나오는 내용도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5개 꼭 외우시고 작년에도 그 문제 그대로 낸 거고. 자, 잘 하셨습니다. 11번은 많이 틀렸네. 잘 하시다가 11번은 뭐가 문제였을까? 지적 공부 등록에 관한 내용 옳은 거 고르랬어요. 옳은 거. 네, 그럼 1번 볼게요. 지적소 간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를 설치하고 그것의 지적 공부를 연급 보존한다. 가로 정보 채택을 통해 기록 저장 경우를 포함한다. 거기가 틀렸네. 제외한다. 그래야지. 가로가 틀렸죠. 제외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지적 공부면 종이에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지적 공부하면 종이에요. 그래서 뭐는 빼라고. 전산 지적 공부는 제외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종이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해요? 지적 소관청이 뭘 만들어서? 서고. 지금 조문인 거지. 지적 소관청은 뭘 만들어? 지적 서고를 설치해서 그곳에 지적 공부. 이건 종이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전산 지적 공부는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영구히 보존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지적소관청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소고에 보존되어 있는 지적 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없다. 승인이 누구의 승인이죠? 시도의사의 승인이죠. 그래서 반출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천재지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 또는 시도의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 반출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고개 틀렸네. 그 다음에 요 지적 소고에 있는 그 지적 공부 등을, 지적 관계 공부 등을 세 가지로 분류했죠. 어떻게 분류했죠? 부책. 부책은 어떻게 관리해요? 보관 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그 다음에 카드. 카드로 된 것은 100장 단위로 바인더에 넣어 보관하고, 도면. 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도면은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서 보관한다. 그럼 서고에서 어떻게 관리하냐? 그 조문이었죠. 예. 됐고. 그 다음에 3번. 국토부 장관은 지적 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 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공시지가 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게 그 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그 특별 사용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게 맞죠? 이게 맞아요. 그래서 답을 1번을 많이 하셨던데 1번은 그 가로를 못 보신 것 같고 1번에 답이 나와서 그냥 넘어가신 것 같아. 3번 국토부 장관이요. 누구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료 요청할 수 있나요? 관련 기관에서 자료 요청할 수 있다. 뭐 하려고? 과세나 정책 자료 쓰려고.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우리 기출문제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냈잖아.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을 이렇게 냈다고요. 그럼 요청할 수 있는 게 4개니까 나머지가 답이었죠. 예, 그래서 4개 뭐예요? 한번 읽으세요. 마지막으로. 주민등록 자료, 가족관계 자료, 등기 자료도 있고 공시지가 자료 이렇게 4개의 자료를 누가 요청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이 요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4번. 부동산 정보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증서를 발급받는 자는 시도의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다. 아까 부동산 종합공부나 전산 지적공부나 똑같다 그랬잖아요. 열람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시도의사가 아니고. 예. 시도의사 빼야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에다가 읍면동장 이렇게 넣어야지 맞고. 5번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적전산 일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누구의 심사? 관계 중앙지적위원회지. 관계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라 관계 중앙지적기관. 자, 5번에 자 신청 동그라미 치고요. 신청. 그다음에 둘째 줄에 심사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무슨 절차죠? 전산자료 이용 절차예요. 네? 말이 들리잖아요. 지적 전산자료 이용할 수도 있냐고. 그럼 이용하려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심사받고 와라 이런 얘기잖아요. 조문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시간적으로 얘기하면 순서가 심사받고 신청하라 이런 뜻이잖아. 예. 전산자를 이용하려면 잘 내오잖아요. 시험에. 예. 그럼 심사 누구에게 심사받아라? 관계중앙 여러 번 나왔다니까. 예. 가로놓기로도 냈고 관계중앙행정위원회 심사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되는 경우 있어요. 심사 안 받아도 되는 거 있잖아. 예. 공공기관이 이용할 때는 심사 안 받아. 예. 그 다음에 소유자, 상속인, 그 다음에 남의 거라도 개인정보를 빼고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는 심사 안 받아도 된다. 그런 게 아니라면 심사 바꿔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라고? 신청하라고. 자동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심사 통과했으면 신청해야 된다고. 자료 달라고. 누구에게 신청하라고? 응? 누구에게 신청해요? 응?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억날 거야. 전국 단위의 전산 자료는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나 소관청에게 신청하고. 기억나시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시도 단위의 전산 자료는 시도의사나 지적소관청에게, 그다음에 시군구 단위면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해야 한다. 되셨죠? 거기에 또 뭐 읍면동장 이런 말 나면 안 돼요. 예, 그 조문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게. 전산 자료 이용까지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답은 3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2번. 미등기 토지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복구자료는? 자, 복구자료. 자, 복구자료가 뭐가 있죠? 복구자료. 7개가 있죠. 복구자료. 지적공 등본. 그 다음에. 등본 있죠? 지적공 등본 있고. 측량 결과도. 측량한 거. 측량 결과도. 그 다음에 토지동 정리 결의서 있고요. 그 다음에 백업 파일도 있어요. 복제된 지적 공부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 좀 긴 거 있었죠. 지적 소관청이 작성 발행한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증명한 서류 있었죠. 예, 그렇게 지금 몇 개, 5개 했단 말이야. 등기부도 돼. 등기부 돼요. 판결 되죠.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온다.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소유자에 관한 것은 2개만 되는 거죠. 그 7개 중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다. 되셨죠? 예, 그거 정리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자에 관한 복구자료 물어봤잖아. 그 소유자에 관한 복구는 뭐라고요?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 근데 지금 문제가 미등기 토지니까. 맨 앞에 등기부 없는 토지래. 그러면 이제 하나는 빼야죠. 등기부 빼니까 나머지 법원의 확정 판결. 답은 4번이었죠. 13번 문제 보시면 토지동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소유자는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관청 신규 등록을 신청한다. 보통 토지동 신청 60일이죠. 자, 2번.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가 건축 허가 등 개발 행위 관련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없다. 지목 변경 없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전담과선 사후간의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토지 용도가 변경돼서 증명 서류 사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지목 변경할 때 증명서 안 내도 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다. 지목 변경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한 토지. 그다음에 농지끼리 바꿀 때 전담, 과선, 사후간의 지목 변경일 때는 증명서 안 내도 된다. 4번. 지목 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그 서류의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이것도 여러 번 나왔어요. 지적소관청 가지고 시도의사 넣어서 틀린 게 아니죠. 그래서 누구의 확인으로?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5번. 소유자는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60일 내에 소관청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 이때 신청해야 되는 게 2개죠. 분할하고 지목 변경이지. 분할하고 지목 변경. 자, 거기서 형질 변경 등으로, 자, 용도 변경, 동그라미 볼게요. 용도 변경. 둘째 줄에. 둘째 줄이 맞나요?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하는 게 뭐죠? 지목 변경이잖아요. 토지 용도가 변경된 경우 하는 게 지목 변경이잖아요. 지목 변경 며칠 이내에 해야 돼? 60일 이내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용도가 바뀌었어. 근데 첫째 줄에 일부가 동그라미 쳐야죠. 일필 전부가 용도 바뀐 게 아니라 일부가 바뀔 수도 있냐고. 그럼 일부 바뀌었으니까 잘라야죠. 그럼 뭘 하는 거예요? 분할. 분할을 언제 신청하라고?
지목 변경할 때 같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지목 변경 60일이니까 분할도 60일 내에 같이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유일하게 60일 내에 의무가 발생하는 게 요거죠. 일부가 용도가 바뀌었을 때 여기 키워드 보시면 되고. 13번도 잘 하셨습니다. 14번은 많이 들으셨네. 합병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합병할 수 있는 경우 왜 이거 틀렸지? 14번. 여러분들 자 지난번 연습하셨는데 1번에 가압류 동그라미 치세요. 가압류. 2번에 신탁 동그라미 치세요. 3번에 전세권 동그라미 치세요. 전세권. 뭐 4번, 5번은 다 잘. 4번, 5번은 쉽죠? 4번은 어떤 토지와 관련된 사업 시행적 안의 토지하고 밖의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고, 또 5번은 지목이 서로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고, 나머지 합병 제한은 쉽잖아요. 근데 등기 제한은 외우실 때 가압류 등기된 토지 합병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네. 가압류돼 있으면 합병할 수가 없다. 지금 동그라미 친 거, 1번에 동그라미 어디 있어요? 가압류. 가압류 등기됐으면 앞에 뭐가 있든 상관없어. 합병할 수가 없다고. 네. 그 다음에 2번은 신탁 등기. 합병돼야 안 돼요. 신탁 등기된 거. 앞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에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 동일한 이런 말이 들어갔으면 합병할 수 있고, 다른 그렇게 돼 있으면 합병할 수 없죠. 그럼 신탁은 앞에를 보니까 다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합병할 수가 없다. 없고요. 3번은 전세권. 전세권 등기된 거 합병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용익권 등기된 거는 합병할 수 있다. 앞에 볼 필요가 없어. 전세권 등기 동그라미 쳤잖아요. 앞에 같은이라고 돼 있건 다른이라고 돼 있건 볼 필요가 없는 거라고. 예. 문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등기가 돼 있으면 합병할 수 있죠? 어떤 등기가 돼 있으면? 소유권. 소유권 등기된 건 당연히 소유자 같으니까 소유자 있어요. 그 다음에 용익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자, 이런 등기된 건 합병되는 거예요. 예, 앞에 무슨 말이 붙어있건 상관없다고. 예, 자, 그 다음에 지역권. 지역권은 앞을 봐야 돼. 승역지만 되는 거예요. 요역지 지역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탁하고 저당권. 또 앞에를 봐야 된다고. 앞에가 같은, 뭐, 동일한, 같은 말이죠. 예. 이런 말이 붙은 것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 빼고, 지금 요게 뭐라고요? 합병.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빼고, 외의 등기가 돼 있으면 합병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되셨고. 그래서 요 세 개, 지역권, 신탁, 저당권은 앞에를 봐야 되는 거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되는 거고, 가압류 여기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안 되는 거라고. 앞에 볼 것도 없이 무조건 안 돼. 가등기 안 되는 거예요. 압류, 경매 무수히 많다고. 하여튼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안 됩니다. 정리를 하셨는데 또 막상 시험 보니까 많이 들으셨네.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십시오. 예. 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이란 말이 붙을 때 되는 건 뭐하고 뭐? 신탁하고 저당권이에요. 신탁하고 저당권. 자, 그 다음에 15번은 아직 안 해오신 것 같아. 축적 변경할 때, 공고 몇 번 하죠? 공고 3번 해요, 3번. 마지막 날이니까 축적 변경 한번 정리할까요? 축적 변경 뭐 기억나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축적 변경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죠? 동의 얻어야 돼. 동의 얻어야 돼. 동의 없으면 시작도 못 해요. 예, 동의 얼마? 동의 3분의 2. 3분의 2 이상의 동의. 가로놓기 나왔죠? 작년 답. 그 다음에 의결을 거쳐야죠. 예, 누구의 의결? 축적 변경의 시임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자, 다 가로놓게요. 누구의 의결? 축적 변경의 의결. 누구의 승인?
시도의사의 승인. 근데 지난 1회 때 문제는 요거 없어도 되는 거 있나요? 요거 없어도 되는 거 있었잖아요. 요거 없어도 되는 축적 변경이. 제외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 변경 또는 합병하려고 축적 변경.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등록돼 있어 축적 변경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 안에 있는 토지로서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예, 그렇게 합병, 제외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뭐가 필요 없다. 의결이나 승인이 필요가 없다. 좀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또 나올 때 됐습니다. 올해 또 간평사 문제도 답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기억하시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거라면 의결 거치고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럼 자,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뭐예요? 공고하잖아, 공고. 뭐 한다고? 축적 변경 하겠다라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무슨 공고? 시행 공고 그러잖아요. 시행 공고 며칠 이상 해라. 20일 이상. 자, 공고 한번 합니다. 시행 공고. 자, 그 공고가 나면 이제 뭐 해야 되죠? 말뚝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여러분들 스토리가 연결이 돼서 이렇게 떠올려야 돼. 우리 동네 축적 변경한다고 생각하시라고. 우리 동네 딱 공고 떴어. 뭐 한다고? 축적 변경한다고. 그럼 소유자들은 여기가 내 땅이라고 땅에다가 말뚝박을 했잖아요. 경계 표시해야 돼. 네, 경계 표시. 며칠 이내? 30일 이내 말뚝 박아줘야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새로 측량을 해. 측량 새로 한다고. 정확하게 다시 정면에 다시 측량해서 뭘 만들죠? 지번별 조서. 작년 답이죠. 예, 이거 서류 이름이 뭐냐고. 지번별 조서. 그럼 지번별 조서상에 뭐가 나와요? 면적의 증감이 나오자. 옛날하고 면적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뭐 해줘라? 청산해줘라. 청산. 그럼 청산이 다 끝나야 뭐 한다? 공고한다고. 이게 다 끝났다고 하는 확정공고. 확정공고 언제 한다고요? 이게 다 끝나야. 그럼 청산금 납부 지급이 완료된 때 뭐 한다? 확정공고. 여러 번 나온 거잖아요. 확정공고 언제 하냐고. 확정공고 며칠 이상 하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럼 확정공고 하면 이제 어떤 효과가 생겨요? 이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아직 대장에는 안 썼나? 대장에다 아직 쓰지 않았어도 공고한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예, 그런데 공고하고 나서 등록하고, 그다음에 등기도 고쳐야 되니까 등기도 촉탁을 하고, 등기소에다가 등기 촉탁도 하고, 소유자한테도 알려주고, 소유자한테도 통지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청산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자, 청산할 때. 가격을 조사해야지. 청산하려면 이 땅이 얼마짜리인지에 따라서 돈 주고받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짜리 땅인지 가격을 조사해. 누가 조사해? 즉 소관청이 조사해요. 축적변경위원회가 조사한다. X였다고. 축적변경위원회가 조사하는 게 아니라 지적 소관청이 가격 조사해요. 그럼 자료를 조사해서 누구한테 줘? 축적변경에 주면 이제 심의 의결은 축적변경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축적변경에서 심의 의결을 해요. 자, 그럼 결정됐어요. 예, 그럼 공고해요. 공고한다고. 이게 뭐 결정? 청산금 결정고. 요거 15일 이상 해라. 15일 이상 하고요. 그러면 이제 공고했으니까 돈 내라고. 납부 고지서. 돈 받아가라고. 수령 통지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고지서나 통지서 보내는 것은 20일 이내. 그럼 이걸 받았어요. 그럼 언제까지 내라? 6개월 이내 돈 내라 이런 얘기예요. 6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럼 이런 고지를 받은 날부터 한 달 이내에 이의 신청해라. 그럼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도 1개월 이내에 한다. 심의 의결도 1개월 이내에. 그래서 작년에 세 군데에서, 작년에는 이 축적변경, 이 지금 칠판에 있는 거에서 문제를 세 문제나 낸 거고, 매년 요새 나오니까 꼭 정리하셔야 돼. 6장에다 한번 쭉 그려보셔야 돼. 예, 그래야지 자기 거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던 건 공고 총 3번 한다. 예, 공고 총 3번 한다. 이 공고할 때 공고 기간이 뒤로 갈수록 준다. 뒤로 갈수록 준다고. 맨 앞에가 20일 이상이고 중간에가 15일. 여기는 없어요. 며칠 이상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20, 15, 무 이렇게 외우자 그랬잖아요. 20, 15, 무. 그럼 박스 안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은 무슨 공고 문장이에요? 시행공고 얘기죠. 자, 읽어볼게요. 소관청은 시도의사 대시로부터 축적변경 물어봤어요. 승인을 받았어.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체 없이 공고하냐고요. 지체 없이 공고하는 거예요. 근데 공고 기간은 20일 이상.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했어. 그럼 청산금 조작서 청산금이 결정되었다고 공고해요. 청산이 이렇게 결정됐다는 뜻을 며칠 이상? 15일 이상. 15일 이상. 청산금은 15일 이상 공고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6번. 자, 축적병력위원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축적병력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맞나요? 네, 위원회 3분의 1가 아니라 2분의 1 이상이 소유자로 되어 있어요. 2분의 1 이상이. 2번. 축적병 시행적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맞죠? 예, 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축적병력위원회는 축적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맞고. 축적병력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맞죠? 예. 5번. 위원장은 축적병력 회의 소집할 때 회의 일시, 장소, 심의한 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5일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러 번 나왔으니까. 5일 전까지 서면 동그라미 치세요. 서면. 그래서 위원회 회의 소집을 누가 하고? 위원장이 하는 거죠. 위원장이 회의하겠다라고 위원들한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며칠 전까지 통지. 5일 전까지. 반드시 무엇으로? 서면으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네,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던 문제. 자, 17번 갈게요. 자, 소유자 정. 지난번에는 옳은 것으로 냈죠? 지난번 1회 때는 옳은 것으로. 그래서 이번엔 또 잘 하셨네. 1번.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변경사항. 등기와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지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무엇에 관한 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등기필증일 수도 있고, 한 번 더 읽으세요. 등기필증,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전산정보자료 4개입니다. 예, 가지고 정리합니다. 다만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규 등록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야 들어간다. 작년 요거 이제 가로넣기였고 답이. 그다음 2번 국유재산법 이 말 딱 나오면 딱 머릿속에서 어떤 느낌? 소유자 없는 땅, 주인 없는 땅 생각하셔야 되죠. 예, 그러면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제나 중앙관세장이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거기가 들었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소유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3번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 표시가 지역공부와 일치하지 않으면 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예, 그 지난번에 정리한 후 이렇게 해서 틀게 됐잖아요. 토지 표시가 서로 틀리면 등기부에서 아무리 소유권 이전되었어도 대장의 소유자를 바꿔주지 않는단 말이죠. 소유자 정리할 수 없다. 이때는 토지 표시가 지역공부와 일치하지 않은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해야 된다. 4번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등기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하며 일치하지 않은 현상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지면서 등기관서에 관한 등기 전산정보에 따라서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밑줄이죠.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소유자에게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둘 다 가능하다. 예. 그 다음에 공무원이 등기 볼 땐 다 무료다. 다 무료다. 예. 지난번에 뭐 감경 이래서 틀렸잖아요. 예. 그래서 무료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시고 측량서 좀 끊었다 갈까요? 좀 끊었다 가시죠.